땀띠나 습진, 지루 피부염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습진이 더 큰 개념으로 습진이란 큰 원안에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지루 피부염, 화폐상 습진, 건성 습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땀띠는 여름에 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지루성 피부염은 주로 곰팡이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아토피 피부염과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이런 질환들이 병발하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생긴 흉터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염증 후 색소 침착 등은 그곳에 재발하지 않고 더 이상 염증이 지속되지 않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시간의 차가 있고 대부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선화 중에 아밀로이드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심해서 연고 처방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주로 먹는 약과 주사의 남용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보통은 만성 상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 특히 얼굴 피부의 경우 장기간 사용했을 때에는 피부의 위축과 혈관 확장증 등이 생길 수 있고 더 이상 연고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염증기와 만성 유지기의 연고 치료에는 차이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성기에 피부에 좋지 않을까봐 조금만 바르는 것보다 적정한 용량으로 발라야 급성기 염증을 잘 가라앉혀서 가려움증 등을 신속히 없애 치료에 도움이 되고, 유지요법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연고인 피메이클로리무스나 타클로리무스를 사용해서 피부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동향은 어떤가요? 최근 면역학적 병인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아토피 피부염 발생에 관여하는 E형 염증성 반응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E형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막는 생물학적 제제와 하위 염증 전달 체계를 막는 잭 억제제가 개발되었으며 많은 후보군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우리 몸에 있는 성분과 비슷한 항체를 사용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징후와 증상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로킨-4와 인터로킨-13을 강하게 차단하는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인 두필루맙의 경우 5년 정도의 경과 관찰 중에 위중한 부작용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표적인 부작용은 결막염으로 안과 협진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잭 억제제는 특정 사이토카인 한두 개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과 복제 신호를 전달하는 경로인 잭을 차단하는 치료제로서 좀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유파다시티닙, 바리시티닙, 아브로시티닙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여드름과 대상포진, 단순포진이고 그 외에도 감기 등과 요로 감염도 생길 수 있으나 심각한 부작용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혈전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현재 블랙박스 경고를 받았는데,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대체로 젊은 환자군이고 동반 질환이 적기 때문에 우려가 크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H4 수용체는 히스타민에 의해 면역세포에서 발현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의 기량체를 사용함으로써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소양증, 염증성 통증에 대한 전임상 결과가 존재하며 현재 아토피 피부염에도 임상 연구 중입니다. 종전의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제인 보습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제, 면역 조절제, 그리고 전신 면역 억제제에 한계가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원 치료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치료제의 도입은 환자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어떤 환경이 도움이 될까요? 알레르기 원인 검사를 통해 음식물이나 환경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검사해 볼 수 있으나 항상 일치하지는 않고 특히 음식물의 경우는 위음성이 많으므로 증상을 일으키는지 실제 경험과 비교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유소화기에는 성장을 위해 음식물의 섭취 제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성인기에는 특정 음식에 반응하여 심해지는 환자는 그 음식을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좋은데 섭씨 23도씨에 습도 50% 정도가 좋고 여름에는 땀이 날 경우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땀을 잘 닦아주고 시원한 환경 조성과 면직물 옷이 자극이 적어 추천됩니다. 새집 증후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겨울철 난방 시에는 가구에서 자극물질 분비가 많아지는데 포름 알데히드 농도는 4배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무엇보다 겨울철에는 환기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손꼽히지만 적절한 치료와 함께 관리만 잘해준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